안녕하세요.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입니다. 지식생태학자 유영만의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는 전문적으로 문외한이다, 이런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자, 우리 예전에는요, 한 우물을 파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돼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런 통념을 산산조각 깨부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는 전문적으로 문외한인 이유는 한 우물 파다가 매몰될 수 있고, 깊이 파다가 깊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실제로 아주 재미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파리학과 1학년 때 입학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파리학과 1학년 때는 파리학 개론을 배우겠죠. 그죠? 자, 2학년 때는 파리 앞다리론, 3학년 때는 파리 뒷다리론을 배우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4학년 때 파리 인턴십 졸업하고 실습을 하면 이제 파리 학사 자격증을 따겠죠. 학사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제 모든 걸 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사의 정확한 정의는 들은 적은 있으나 설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학사가 이제 지적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대학원에 입학을 합니다. 대학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이제 전공을 선택해야 합니다. 파리를 통째로 전공하면 졸업이 안 되기 때문에 파리 앞다리를 전공하거나 파리 뒷다리를 전공하거나 파리 몸통 뭐 이런 걸 전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파리 앞다리를 전공하는 석사는 앞다리를 떼가지고 실험실에 가서 2년간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을 쓰죠. 파리 앞다리의 움직임이 파리 몸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런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쓰니까요. 그죠? 여러분, 파리 앞다리를 파리 몸통에서 뗐기 때문에 그건 죽은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파리 앞다리를 연구해봐야 파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석사의 석자가 돌석자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학과 석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졸업하면 이제 뭘 모르는지 알 것 같다. 이거 대단한 깨달음입니다.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안다는 건요. 자, 이때 파리 앞다리 전공한 석사한테는 절대로 파리 뒷다리를 물어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앞다리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정의가 전문적으로 문외한인 사람입니다. 이때부터 앞다리 전공자와 뒷다리 전공자가 서로 소통이 안 되고 호통을 치고 불통이 되고 분통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파리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면 파리 앞다리를 통째로 전공하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앞다리 발톱, 앞다리 관절, 이렇게 앞다리에 더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파리학과 박사과정 학생은 파리 앞다리 발톱 학술대회에 가서 논문을 발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을 발표하죠. 파리 앞다리 발톱 성분이 파리 앞다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걸 더 발전시켜서 이제 파리학과 박사학위 논문을 받으면 이제 파리학과 박사는 이래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나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남들도 다 모르는 거예요. 깨달으면 박사가 된다고 합니다. 파리 앞다리 발톱 학술대회 가면 발톱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네 발톱이 더 크냐, 내 발톱이 더 크냐,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데, 사실은 파리 앞다리 발톱인지 돼지 발톱인지도 모르고 발톱만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박사도 너무나 심각한 소통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더 심각한 문제는, 저는 이제 한양대학교의 교수지만 대학 교수가, 특히 파리학과 교수님이 되실 분은 박사과정에서 전공했던 파리 앞다리 발톱보다 더 세부 전공을 선택해서 세계적인 논문을 써야 됩니다. 파리 앞다리 발톱에 낀 이제 때를 전공해야 되죠. 때. 자, 그래서 이 때에도 학파가 있습니다. 까만 때 학파가 있고 노란 때 학파, 그 다음에 푸르스름한 때 학파, 이렇게 때끼리 학파끼리 나눠가지고 학술대회를 따로따로 합니다. 그래서 때에 대한 진리설을 다르게 주장합니다. 이쪽 학파는 까만설, 파리 앞다리 발톱의 때는 까맣다. 이쪽에 파리 앞다리 발톱은 노란설, 파리 앞다리 발톱에 낀 때는 노랗다. 그래서 때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네 때가 더 까마냐, 내 때가 더 까마냐. 그러는데 쉽게 소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리학과 교수님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모르는 거 끝까지 우게 되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자, 그래서 파리학과 석사님이 돌석자라고 그랬잖아요. 돌을 갈다가 열버지면 또 열불박자가 돼서 박사가 되고, 그런 박사가 또 앞다리 발톱의 세부 전공인 때를 전공해 가지고 세계적인 논문을 쓰면 때끼리도 서로 소통이 안 되는 파리 앞다리 발톱 때 전문가로서의 대학 교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파리에 비추어서 예를 들은 것은 비단 파리학과뿐만 아니라 대학의 전공, 우리가 사회에서 각 부문별로 전문가들이 너무 세분화, 전문화, 파편화돼 있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파리를 전체 아는 전문가는 없어졌고 파리 부위별 전문가가 대량 양산되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파리 부위별 전문가끼리 서로 만나기도 어렵지만 만나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이런 극심한 불통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파리 전체를 아는 전문가보다 파리 부위별 전문가는 대량 양산되고 있지만 이 전문가들끼리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파리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래서 분석의 시대에서 종합의 시대로, 그리고 그래서 너무나 이제까지 분석이 심하다 보니까 분해가 돼버렸어요. 이제 뒤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보는 안목, 파리 전체 속에서 앞다리와 발톱과 떼가 구조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아는 이런 지적 해안과 안목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문가나 전문성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공하는 전문성이 다른 전문성과 어떻게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나의 전문성이 전체 전문성을 기르는데, 육성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고 내 전문성을 연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차이에는 혁명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길러내야 될 정말 소중한 전문가는 전체를 꿰뚫어서 바라보는 안목이 있는, 식견이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분야를 전문가로서 전문가적인 식견과 안목을 수준 높게 갖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공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수없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모르는 분야가 더 많다는 것. 이럴수록 자세를 낮추고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전문성을 다른 전문성과 끊임없이 만나서 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제3의 지식을 끊임없이 이렇게 융합하고 창조하는 이런 전문가들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이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파리 학과에 비추어서 우리 사회가, 특히 우리 교육 분야가 얼마나 세분화된 전공을 파고들어 가지고 전체와 관계없이 자기 분야의 전문가만 열심히 하면 전문성을 깊이 파다가 깊이 대상이 되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깊이 대상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깊이가 없는 사람. 이 사람도 깊이 대상이 됩니다. 일단 어떤 분야든 간에 깊이 있는 안목과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깊이 있는 전문가와 만나서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색다른 지식의 융합이 일어나는 것이죠.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 만나봐야 깊이 대상이 될 뿐입니다. 두 번째, 너무 깊이만 파도 또 깊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깊이가 없는 넓이는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요, 깊이가 없는데 넓으면 넓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참을 수 없는 어떤 가벼움을 느낄 수 있지만, 또 넓이가 없는데 깊이만 파다 보면은 정말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넓이와 깊이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에 훨씬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파리 학과에 예를 들었듯이 어떤 전문성을 깊이 파고 들어가기 전에 그 전문성이 전체적인 구조적인 연관성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꿰뚫고 나의 전문성을 깊이 팔 때 나는 깊이 대상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추앙받고 존경받는 그런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지식생태학자 유영만의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에 대한 통찰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